안녕하세요. 과학정쌤이에요. 지금부터 총괄평가 시작할게요. 이걸 따라하고 싶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영상 정말 찍기 싫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찍어봅니다. 너무 늦게 혹시나 2학년 친구들 중에 저를 기다린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분명 올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 라고 욕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미리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자, 일단 첫 번째 총괄평가 1단원 물질의 특성입니다. 1-1 물질의 특성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선생님이 물질의 특성은 양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항상 그 값을 제놈의 시끼가 혹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액추리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혼나야 돼요. 자,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항상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을 예로 든다면 물에 끓는 점은 항상 100도씨입니다. 물을 조금 끓이든 많이 끓이든 항상 100도씨입니다. 라고 했던 부분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니은 온도의 변화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 온도의 변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밀도를 한번 볼까요? 밀도를 했을 때 밀도는 온도와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온도 변화와 관계 있는 건 녹는 점과 끓는 점의 경우이긴 한데 비례하여 일정하다는 얘기는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정비례 그래프를 나오는 형태는 아니죠 또. 그러므로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도는 온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약간 예를 들어서 기준점은 있죠. 왜냐하면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살짝 커집니다. 부피가 살짝 커진다라는 얘기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 값이 작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의 다 온도가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밀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니은 X. 다음 디귿.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한 개념이므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어서 상번이 정답입니다. 항상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2번. 물 50g과 물 100g을 끓을 때까지 같은 세기의 불로 각각 가열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의 양이 다르네요. 끓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대략 아마 50도씨는 먼저 도달하고 선생님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좀 선이 이상한데? 대략 이거 있고 하나는 막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50g의 경우에는 먼저 도달하고 시간이 이렇게 쓰면 또 시간을 해야 되는데 자 50g의 경우에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물 100g일 때는 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양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진다?
걸린 시간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끓는 점은 무조건 몇 도? 100도씨입니다. 라고 했죠. 그걸 기준으로 두고 옳지 않은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g의 물이 더 빨리 끓는다. 맞습니다.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50g의 물이 온도가 더 빠르게 변화한다. 빠르게 더 변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기울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죠. 50g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100g은 천천히 올라가고 걸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의 폭을 보면 훨씬 더 누가 더 빨리 변해요? 50g이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다음 가해준 열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준 열 에너지는 같은데 물질의 양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3번 50g의 물이나 100g의 물이나 끓는 온도는 같다. 맞습니다. 100도씨로 같습니다. 100g의 물은 50g의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게 틀린 말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지 않고 몇 도씨? 100도씨에 끓어오릅니다. 다음에 5번 50g의 물이나 100g의 물이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네, 끓는 동안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상태 변화하고 있다.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다음 3번.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광고용 비행선에 헬륨 기체를 띄워 밀도가 작죠. 헬륨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많은 만물을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의 종류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 4단원 정도에서 배울 건데요. 그 원소들 중에 가장 작은 기체가 수소이고 그 다음 가벼운 기체가 바로 헬륨이에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밀도값이 작기 때문에 비행선에 띄우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 동그라미. 소금은 물에 녹지만 기름은 녹지 않는다. 이건 녹고 녹지 않고 용매의 용질이 녹고 용매의 용질이 녹지 않고 이건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용해도에 관련된 거겠죠? 니은 틀리고요. 잠수부가 물속에 가라앉기 위해서는 나무로 만든 벨트를 찹니다. 차서 무엇을 늘린 거예요? 이거는 질량을 증가시켜서 밀도를 크게 한 거죠. 왜? 밀도는 무엇분의 뭐? 단위 부피당 무엇이다? 질량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값을 구해보면 질량이 커지니까 밀도가 커지므로 디귿도 맞습니다. 기억 디귿입니다. 정답은 4번 그림은 물질 가해설화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이거는 지금 같은 물질을 찾는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셔야죠. 그러면 선을 같이 통과하는 다와라가 딱 같은 물질입니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이거 왜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밀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질량이니까 10분의 라의 경우 10분의 20이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10분의 20. 다의 경우에는 30, 60이니까 30분의 60은 2죠. 같네요. 자, 그럼 가하고 나도 궁금하니까 가하고 나도 한번 구해볼까요? 가의 경우에는 20, 80이니까 20분의 80은 얼마야? 4가 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30, 80이니까 3분의 8, 2와 3분의 2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이거 앞전에 나왔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볼까요? 그림은 물이 든 비커에 코르크막에 올리브 기름, 철 조각을 함께 넣었을 때 모습이다. 물보다 밀도가 큰 것을 모두 쓰시오.
자, 코르크기 마개가 가장 밀도가 작고요.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철 조각 순으로 밀도가 큽니다. 물보다 가라앉아 있는 물체를 찾으면 정답은 뭡니까? 철 조각이 되겠죠? 여기서 모두라고 했는데요 라는 거에 속지 마시고 모두는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됩니다.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찾으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6번. 그림은 물에 황산구리투를 녹여 황산구리투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물은 그러면 뭐예요? 황산구리가 물에 녹아 들어간 거죠. 물은 용매, 용질, 녹는 과정을 용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외울 때는 미음, 그리고 용매 녹는 물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 용해, 그렇게 만드는 녹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용 죽겠지. 용용용용. 자, 다음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그르라가네요. 기억, 물은 용매이다. 용매 맞습니다. 니은, 황산구리투는 용질이다. 맞는 말이고요. 가에 알맞은 말은 용해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므로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이 각 시험관에 넣는 물과 질산칼륨의 양을 다르게 하고 질산칼륨 모두 녹을 때까지 물중탕으로 가열하였다. 질산칼륨이 모두 녹으면 비커에서 시험관을 꺼내 식히면서 시험관에서 흰색 고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자, 일단은 3가지를 다 녹인 다음에 흰색 고체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석출할 때의 의미가 뭐예요? 포화 용액일 때의 용질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토해내기 시작하니까 석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보니까요. 물 10g 질산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가나다의 일단 비교를 첫 번째 해보면 가와 나는 무엇의 차이죠? 질산칼륨이 2배 들어가 있어요. 2배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더 많이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높은 온도로 다 녹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100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만큼 더 먹을 수 있니?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있는 양을 쭉 늘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온도가 점점 상승하니까요. 더 먹을 수 있는 양이 쭉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온도가 다시 냉각되면서 그 늘어났던 100골이 쭉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먹었던 것보다 내가 벨트로 이렇게 옷을 쫙 조인다고 하면은 욱 하고 태워내겠죠. 그 양이 누가 먼저 석출될 거야? 나가 먼저 석출될 거야. 왜? 더 많이 먹었으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배예요. 이게 배. 배의 모습이 좀 그런데 옆모습으로 그럴까요?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먹었어.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내가 옷을 훨씬 더 큰 걸 입은 거야. 무엇을 통해서?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훨씬 더 큰 걸 입었는데 온도가 이번에는 뭐예요? 냉각되죠. 온도가 내려가면 이 옷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옷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먹었던 양만큼 오게 되면 이 이후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씩 꽥 하고 토해내겠죠.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줄어든 만큼 뭐예요? 석출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럼 얘가 가보다는 나가. 동일한 온도에서 냉각이 됐을 때 나가 훨씬 더. 왜냐면 지금 용매는 같아요. 녹을 수 있는 양은 물은 10g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서
얘가 훨씬 더 나가 훨씬 더 빨리 석출될 거야 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 가와 다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물 10g과 물 20g이에요. 자, 이때 질산칼륨이 5g 녹았고 질산칼륨이 10g이 녹았어요 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은 물 10g에 5g, 물 20g에 10g 비율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물 20g에 10g을 녹인 거나 물 10g에 5g을 녹인 거나 물의 양이 달라진 만큼 용질의 양이 똑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은 보면 가하고 다는요 같은 비율인 겁니다. 녹일 수 있는 양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라면물이라고 할게요. 라면물. 라면물을 1개일 때와 2개일 때야. 근데 라면물 하나에다가 라면 스프 1개를 녹였을 때랑 라면 스프 2개를 녹였을 때야. 자, 2개의 맛은 어때요? 같죠. 라면물 양을 1개 끓일 때 물의 양과 스프 하나는 2개 끓일 때 2개, 3개 끓일 때 3개. 맛은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럼 가와 나를 예시를 들면 뭐냐면 물의 양은 지금 물이 1개 양인데 스프를 1개 넣었냐 2개 넣었냐야. 물의 양이 이번에는 하나인 거야. 가의 나의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진하죠. 그 얘기입니다. 진하니까 그만큼 더 빨리 석출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나다 중에 흰색 고체가 생기는 온도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가요. 같은 거 시작하는 온도가 같은 거. 그러면은 1개의 스프 하나, 2개의 스프 2개인 것을 찾으면 가와 다가 같은 용해도를 가지겠죠. 용해도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게 아니죠. 괜히 더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갔죠, 얘들아? 지금 흰색 고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석출되는 포화인 상태의 온도가 같은 걸 물어봤어요. 가와 다는 같은 용매가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해도의 의미는 물 100g당 용질이 얼마큼 들어가니?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100g으로 두면요, 결국엔 같아요. 얘는 훨씬 더 많은 용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빨리 석출이 더 높은 온도에서 석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상으로 용해도 그래프 요걸 볼까요? 용해도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용해도에서 여기 그램수가 있죠.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g 녹였다면은 150g 녹인 거야.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g 녹였어. 20g 녹였어. 그럼 10g은 얘가 튀어나오려면 이 정도 온도에서부터 석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은 요 정도 온도에 아니죠. 내려오다 보면 이 정도 온도에서 더 빨리 석출이 시작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다시 한번 더. 혹시 이거 이해가 갔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해 안 간 친구들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요 정도를 우리가 10g이라고 하고 요 정도를 20g이라고 한다면 10g 녹였을 때와 20g 녹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0g, 20g 녹였을 때는 다 지금 온도가 높았을 때 100도씨까지 녹였다고 치면은 한 요 정도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예요. 자, 이 정도 온도에서는요 20g도 10g도 다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온도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 아직 이 상태 이 정도 80도씨 왔을 때도요 현재 20g, 10g이 녹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무난해요. 아직 녹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쭉 내려오다가 60도씨 정도 내려오니까 20g이 딱 걸리죠. 그럼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10g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충분한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요 정도 온도가 됐을 때부터는 드디어 10g 녹인 것도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온도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각의 의미는요. 이 온도가 얼마큼 녹일 수 있는가 그 포함시킬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요런 게 무엇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지우고 자, 그래서 다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 X의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용해도 곡선에 해당하고 있는 점들은 무슨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선보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더 먹었어, 과식했어, 과포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 점 같은 경우는 아직 더 먹을 수 있어, 불포화 상태, 불포화 용액이라고 표기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A점은 불포화 용액이다. A점이 지금 여기죠. A점이 여기니까 불포화가 아니라 과포화 용액. 그다음에 B점과 C점의 용액은 X가 최대로 농액이다. X의 물질이 최대로 녹은 상태 포화 용액 맞는 말입니다. 포화 상태니까요. 최대로 녹았다. 이게 포화 용액이잖아요. 그다음 디귿. D점의 용액은 50g을 더 녹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D점의 경우에는 지금 100g이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 온도 80도씨에서는 얼마큼까지 더 녹일 수 있어? 요 정도까지 B점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몇 그램? 이만큼 50g을 더 녹일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9번입니다. 9번에 이 그림이 나오는 순간 딱 뭐 생각해야 돼요? 아, 기체의 용해도를 물어보는 것이구나. 기체의 용해도 하면 스님이 뭐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외워서 거꾸로 하나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콜라. 콜라는 어떻게 해야 맛있다? 시원해야 맛있고 그 다음에 뚜껑은 닫혀 있어야 맛있어 라고 했죠. 시원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주면 온도가 낮을수록 뚜껑은 닫혀 있다는 얘기는 압력이 클수록 무엇이?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크려면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클수록이야. 기체 용해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체의 발생이죠. 그럼 기체가 많이 발생시키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는 높아야 되고 압력은 낮아야 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가 얼음물, 상온의 물 50도씨니까 A, B, C 순으로 갈수록 기체 발생량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체 발생량이에요. 기체의 용해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C와 D는 고무막의 차이니까 오히려 C가 있을 때 기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기포의 발생량과 관찰을 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A, B, C 순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아, 형성평가했던 문제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포의 양이 A, B, C 순으로 훨씬 더 많아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진다. 정답 5. 맞는 말. 정답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A에서 C를 비교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죠? 기체의 용해도와 기포의 발생량은 어떻다? 반비례라고 했죠. 반대라고 했어요. 기포의 발생량이 많아지니까 기체 용해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죠. A에서 D 중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건 C, Y. 왜? 온도는 높고 뚜껑은 없으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해. 맞는 말. 다음 D. 4번 D의 고무바퀴를 제거하면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다.
4번이 정답이죠. 발생량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면 칙 소리와 함께 기포가 발생하는 우리 콜라와 사이다의 모습을 떠올리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번 C와 D를 비교하면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 수 있어. C와 D는 압력을 알 수 있어. 뚜껑을 열고 닫았을 때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10번 녹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물질의 녹는 점은 어는 점이 같다. 같은 물질이라는 것은 순물질의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특정한 온도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녹는 점 또한 물질의 특성에 속합니다. 디귿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량이 많을수록 녹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역, 니귿이, 니은이 정답이므로 기역, 니은 정답 써주시고요. 11번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의 예시로 얘들아 에베레스트산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컵라면 물을 끓였을 때 100도씨에 팔팔 끓인 물하고 80도씨에 그냥 바글바글 끓은 물하고 어떤 게 좀 더 라면이 빠르게 익겠어? 당연히 100도씨에서 끓는 물이 훨씬 더 빨리 익을 거야. 그죠? 그리고 말고 또 뭐 얘기했죠? 선생님이 압력밥솥 이야기했었죠. 삼계탕을 끓이고 싶어. 근데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훨씬 이 삼계탕이 살이 더 야들야들하게 더 맛있게 익을 거야. 높은 온도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주면 돼. 압력을 세게 해주면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 설명 끝. 다음 2번.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일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 바로 나옵니다. 다음 3번.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한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4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순수한 물질의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되지요. 어떤 물질인지 몰라. 그런데 끓는 점이 78도씨야. 이 물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에탄올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의 특성이 되죠.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 끓는 점은 같아. 하지만 뭐가 달라?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라면물을 1개 끓일 때와 5개 끓일 때 물의 양이 다르죠. 5개 끓일 때 물의 양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열을 해줘야 돼. 걸리는 시간이 달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 12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 X 19g을 서서히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지금 보니까 고체 물질이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일정한 상태를 가진다라는 건 혼합물이 아니고 순물질인 건 알 수 있겠죠. 고액. 자, 그럼 여기서 일정한 구간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요, 지금 대략 한 50도 정도 되네요.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점에서는 고체만 존재한다. A점에서는 고체만 존재한다. 맞는 말. B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 함께 존재하고요. 다음에 X가 20g으로 같은 조건을 가열하면 B점의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 양이 지금 달라졌네요. 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게 지금 B점이 보시면 뜻하는 게 뭐예요?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의 온도가 달라질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녹는 점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라고 했죠. 그냥 걸린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10g보다는 20g이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다음 리을. 위 상태에서 계속 가열한다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한 군데 더 나타날 거야. 그렇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번에 나중에 어디로? 이렇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이 하나 더 나타날 거야. 맞는 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은 우리 주변의 물질을 두 가지로 분류한 결과다. 자, 분류한 결과를 싹 보면요. 여기는 순물질, 여기는 혼합물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물질의 상태가 같은 것. 물질의 상태가 산소, 물질의 상태, 상온 상태일 때는 기체, 구리, 고체, 중류수, 액체. 아니에요. 밀도가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3번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 거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구리를 먹을 순 없죠. 물에 용해되는 것과 용해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14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기와 우유, 설탕물은 순물질이다. 오, 얘네들은 완벽하게 뭐예요? 혼합물이죠. 혼합물. 혼합물 중에서도 분류를 하자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는데 공기는 균일 혼합물,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물에는 성분 물질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다. 오,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예시를 들어보면요. 물의 성질과 소금의 성질이 그대로 섞여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을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화합물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에는 물 화학식이 H2O인데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를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의 경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불꽃을 가져갔을 때 퍽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불꽃을 가져갔을 때 더 화르르르 타게 하는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은요. 퍽 터지지도 않고 화르르 터지는 가연성을 띠지도 않죠.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건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은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라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혼합물의 경우는 단순하게 각각의 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다음 3번. 혼합물의 밀도는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계란을 넣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자, 물에 계란을 넣었을 때 신선한 계란이라면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에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준다라는 거는 물에다가 질량을 더 추가해 주는 거라고 상상을 해보셔도 돼요. 소금을 계속 넣어주니까요. 얘네들의 입자가 훨씬 더 커지죠. 밀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계란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란의 밀도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5번도 볼게요. 고체 물질, 순물질의 밀도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온도와 압력을 기록하는 것은 뭐죠? 끓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녹는 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압력을 같이 써주는 것은 밀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밀도는 자, 고체 순물질의 밀도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아니고요. 고체 순물질 같은 경우는 입자의 배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얘가 부피가 많이 확장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많이 변화가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의 순물질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입자 배열 자체가 굉장히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보시면 고체의 순물질인 경우에는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물론 약간 미세하게는 미치긴 하지만은 크게 미친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철에 니켈을 섞은 스테인리스 강은 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철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다. 스테인리스 강은 우리가 옛날 말로 어른들 말로 스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스댕 같은 경우는 철의 단단함을 그대로 갖는데 철은 오랜 시간이 두면 산소와 접촉하여 녹이 슬죠. 그 녹이 스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가볍고 철의 성질인 단단한 금속 재질을 갖고 있는 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15번. 그림은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이네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일단 액체 혼합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태는 액체가 기체가 되어서 올라가고 기체가 돼서 이쪽으로 통과하다가 서서히 식어서 찬물에 담겨져 있는 이 시험관. 이 시험관 안에서는 액체 형태로 이렇게 냉각이 돼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실험을 했을 때 보니까 뭔가 또글또글하게 뭔가 들어있는데요. 요 기억은 아무래도 끓임 쪽인 것 같아요. 끓임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가한 열이 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크면은 갑자기 보르륵 하고 끓어오르거든요. 그럴 때 거품이 일어나면서 보르륵 하고 끓어오르면 위쪽 공간으로 이제 액체가 넘어갈 수 있고 또는 이 삼각 플라스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끓임 쪽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끓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성분 물질 중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 성분 물질 중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오릅니다. 끓어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실험의 경우 대체적으로 예시로 뭘 쓰죠? 에탄올과 물을 섞인 혼합물의 경우를 들죠. 그래서 에탄올의 경우에는 78도씨가 끓는 점이고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가 끓는 점인데 둘 중에 누가 먼저 튀어나오더라? 에탄올이 먼저 튀어나온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다음 2번. 기억은 끓임 쪽으로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설명했던 게 바로 나왔습니다. 2번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일단 1번에서 나왔네요. 3번.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니은 부분에 기화된 물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니은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기화된 물질을 정확한 온도를 알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온도계의 구부가 위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딱 들어가기 직전의 온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슉 3번 맞는 말이고요. 비커 안에서 디귿에는 찬물을 넣어 끓어나오는 물질을 액화시킨다. 찬물을 넣어서 끓어나온 기체를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켜서 액화시킵니다. 맞는 말. 한 번의 실험으로 순물질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 예,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조금 지워볼게요.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이 섞인 실험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쭉 올라가다가 에탄올에서 살포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살포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정한 구간은 나오진 않아요. 약간 기울어진 상태인 구간이 나오는데 자, 이때 왜 이러한 구간에 정확하게 두 번째 끓어올 때 뭔가 일정한 구간이 생길 때는요. 이렇게 두 번째 끓어오르는 구간이 생길 때는 물이 끓어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물만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선생님 여기도 그럼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지. 그럼 좋은데
78도씨 부근에서 에탄올이 끓어 나오면서 물도 약간 나와요. 섞여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78, 물은 기본적으로 100도씨에서만 끓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발을 먼저 생각을 해봐. 증발을 생각을 해보면 증발이 뭐예요? 그냥 물 놔두면 서서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서서히 뭐가 액체가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잖아요. 그 100도씨라서 지금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78도씨임에도 불구하고 증발 현상과 같이 물이 끓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물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에탄올이 끓어 나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물하고 약간의 물이 물하고가 아니라 에탄올하고 약간의 물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분리를 시킬 수 있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뭐야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죠. 자, 지금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 가열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일정한 요 구간에서 참 나오면 좋은데 이 구간에서 뭐도 이렇게 약간의 물도 섞여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방해를 하긴 하는데요. 물이 방해를 하면서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에탄올이 나오기에는 그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끊고 나와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끊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거야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 거야. 물이 계속 있으니까 물은 나 아직 아닌데 너 혼자 나간다고? 가지마. 내가 붙잡을 거야. 라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어. 야 78도씨는 아니야. 조금 더 올려줘.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간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완벽하게 뭐만 나온다? 물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A 구간에서는 주로라는 말이 쓰는 그것 때문에 이거 나온 거야. 에탄올만 나온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근데 주로 에탄올이 나온다. 주로라는 얘기는 에탄올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약간 섞여 있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네, A 구간 아니죠. 이거 X, B 구간이죠. B 구간. 아유 잘못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못 나옵니다. 자, B 구간이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는 물이 끓어 나오려면은 D 구간이죠. D 구간 X. 다음에 C가 여기 있네. C에서는요 에탄올이 이미 다 끓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계속 이제 액체 상태인 물이 계속 끌어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C 구간에서는 물질 상태 변화가 상태 변화 안 일어나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액체에서 가열진 물 에너지를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D 구간의 온도는 물에 끓는 점이다. 맞습니다. D 구간의 물의 온도는 물에 끓는 점 맞습니다. 다음 5번. B 구간과 D 구간에서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만 나온다. B와 D의 한 종류다. 얘는 한 종류 맞죠? 얘는 물만 나오는데 얘는 뭐도 나온다? 에탄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물도 섞여 나오기 때문에 요거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면서 조금 더 개념이 확 될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 교과서가 참 거시기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옛날에 가르쳤던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많이 덜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하게는 이해를 시키려면 조금 더 많이 심화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참 애매한 순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18번. 두 고체 물질의 A와 B가 섞인 혼합물을 밀도차를 이용해 분류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해야 될 액체 물질로 각각 적절한 것은 자, 고체 물질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액체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밀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첫 번째 조건이 뭐 해야 돼요? 얘네들하고 녹으면 돼? 안 돼? 녹아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고체 물질 사이에 밀도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액체가 들어가야 돼. 자, 녹이는 액체니까 X. 이 셋 중에 하나겠네. A와 B는 녹이지 않고 값이 1.1과 1.9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 1.5이므로 4번이 정답. 너무 쉽다 이런 거는. 다음 19번.
물질을 분리할 때 적용되는 논리가 나머지 다른 것은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분리한다. 이거 뭐예요? 밀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고체 상태인 혈구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혈장은 위에 뜹니다. 라고 했고요. 물 위에 떠있는 식용유를 제거한다. 이거 밀도차를 이용한 거죠. 나머지 밀도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는 얘기네. 사탕수수 속에 있는 설탕의 결정을 얻어낸다. 사탕수수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즙을 내서 순수한 설탕을 얻어내는 방법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죠. 용해도가 나오죠. 3번이 정답. 모래 속에 섞인 사금을 흐르는 물에 채취한다. 밀도. 5번.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소금물을 넣어서 구분하는 거. 소금물을 넣었을 때 오래된 달걀은 뜹니다. 왜? 부패이기 때문에. 여기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오래되면서 부패가 조금씩 생기면서 빈 공간이 공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뜨게 되는 거죠. 뭐가? 밀도값이 작아지니까. 작아져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0번. 원유의 분리장치인 증류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지금 원유를요. 끓입니다. 끓여요. 아주 끓여요. 끓여서 기체로 만들었어. 기체로 끓여서 만들었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온도로 통과를 해서 여기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바로 온도가 조금씩 식게 되겠죠.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기체가 되었던 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액체로 바뀝니다.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그러니까 끓는 점이 먼저 높은 물질이 먼저 분류가 돼요. 그 다음 높은 거, 그 다음 높은 거, 그 다음 높은 거가 다들 뭐가 돼요?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인 LPG가 가장 마지막에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증류탑이 원래 이렇게 심플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다, 높은 물질이다? 낮은 물질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휘발유와 중유 중 끓는 점이 휘발유보다 중유가 있어. 중유 여기 있네. 중유가 여기 있고 휘발유 여기 있잖아요. 누가 끓는 점이 높아? 중유가 끓는 점이 높아요. 휘발유보다 중유의 끓는 점이 높다. 맞는 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석유가스이다. 석유가스이다. 끓는 점 낮은 거 맞아요. 증류탑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장치이다. 맞아요.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른 액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다. 그치, 끓는 점이 다른 게 섞여 있어. 이걸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각각 분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원유에서 분리된 물질은 모두 순물질이다. 엥? 아니죠. 5번이 정답이죠. 휘발유가 순물질입니까? 순물질은 또 아니에요. 그 원유 자체가 혼합물이기는 한데 이거를 끓는 점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해서 순물질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섞여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게 분류를 해놓는 거죠.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순물질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아스팔트만 생각해도 아스팔트가 순물질 같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음 21번. 표는 물과 액체 A, B, C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낸 것이다. 물, A, B, C, 끓는 점 보니까 A와 C가 잘 섞인대요. A와 C는 잘 섞이고 B는 물과 안 섞인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밀도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겠다. A 같은 경우는 B와 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A와 C는 물이 섞이면 얘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밀도 가지고는 섞였으니까 밀도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것은 기억. 살짝 올리고 A와 C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 깔때기가 뭐예요? 밀도차를 이용한 거죠. 근데 A와 C가 물과 섞이니까 밀도차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다음에 A와 B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해 분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A와 B는요. 얘는 물에 잘 섞이고 얘는 물에 잘 안 섞이니까 물에 안 섞인 걸 가지고 둘 다 물을 섞어. 물에 안 녹았잖아. 그럼 그걸 거르면 되잖아. 거름 장치를 이용하죠. 끓는 점차가 아니라 거름 장치. 깔때기 이용해서 여기다가 거름 장치를 이용하는 게 적절하죠. 그다음에 A와 B를 분류하는 방법과 B와 C를 분류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동일하다. A와 B를 분류하는 방법과 B와 C. 그러니까 물에 섞이고 안 섞이고 안 섞이고 섞이고니까 A, B나 B, C나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D극 같은데? 정답이 2번인데? 맞네요. 2번. D극 2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왜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들죠? 22번. 녹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는 점 차. 슉슉슉. 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봅시다. 파란색이 좋아. 구기에 뜬 기름을 제거할 때는 이거 밀도차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걸 녹는 점 차가 아니고 녹는 점을 모를 때는 대신에 어느 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잠깐만. 정답을 찾는 게 틀린 걸 찾는 건다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긴 합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혼합물의 녹는 점은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진다. 기본적으로 고체 혼합물은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끓는 점의 경우에는 액체 혼합물에서의 끓는 점은 에탄올이 78도씨 부근에서 나오고 물인 100도씨에서 물이 이제 상태 변화를 한다면 고체 혼합물의 경우는 예시로 나프탈렌하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섞었을 때 이 녹는 점을 비교하는 걸 보시면요. 두 물질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하고 나프탈렌 섞인 거 잘 모르는데요. 그런 예시가 교과서에 있나요? 형성평가 앞전에 촬영해 놓은 형성평가 문제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안 본 친구들은 그거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다음에 4번. 여러 종류의 금속이 섞인 혼합물에서 각 금속을 분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속의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 녹는 점이 다른 고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액체로 분리가 된다. 교과서에서는 납의 경우를 예시를 들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24번. 물, 식용유, 소금, 질산칼륨의 혼합물이 분리되는 과정이래요. 자, 일단 먼저 식용유가 분리되었다라는 얘기는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 스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식용유를 먼저 분리해내고요. 남은 용액을 보시면 물, 소금, 질산칼륨입니다. 이 소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용해도 곡선에 보면 염화나트륨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무엇을 이용해요? 용해도차를 이용하면 되겠죠.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누가 먼저 나와? 질산칼륨을. 그러니까 둘 다 용해도차를 이용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가열을 해줘야죠. 두 번째 뭐예요? 냉각을 시켜줘야죠. 세 번째 뭐예요? 석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석출된 걸 뭘래요? 거름종이로 거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질산칼륨이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는 물과 소금이 나올 거고 무엇을 통해서? 증발을 통해서 물과 소금을 분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용되는 특징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가가 밀도, 나는 용해도, 끓는 점. 그래서 23번 답은 1번.
너무 쉽다. 다음 나 과정에서 나 과정이 뭡니까? 나 과정은 요거네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죠? 용해도차를 이용한다고 했죠. 가열해서 냉각하고 척출되는 거 식초 아닙니다. 석출. 석출돼서 나온 걸 걸러준다. 그러면 걸으려면은 시험관 스포이트는 뭐예요? 밀도를 이용한 거고 분별 깔때기 이것도 뭐예요? 밀도를 이용한 거고 거름종이 깔때기 가열 장치 가열해서 걸러서 깔때기에다가 해야 되니까 3번이네. 증발 접시 가열 장치 온도계 이건 뭐냐면 끓는 점. 그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가열 장치 스포이트. 스포이트? 전혀 다른 게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총괄평가 해설 영상이 끝이 납니다. 아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과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은근하게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수포자도 많지만 은근히 과포자도 좀 되더라고요. 과학에 저는 워낙 과친자이기 때문에 과학에 미친 자이기 때문에 워낙 좋아했지만 입장 바꿔서 저도 사회는 별로 안 좋아해서 사회 과목이 좀 학교 다닐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웠던 과목을 극복하는 게 좀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도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선생님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프닝에는 또 어떠한 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선생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도움은 안 되고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